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한 번씩 뭐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니고 괜찮은 좀 책이 있으면 제가 한 번씩 이제 이 시간 빌어서 이렇게 책을 소개해 드리는데 오늘도 제가 좀 읽은 책 중에 좀 또 의미가 있는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한번 좀 소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최수환의 행동경제학이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은 이제 지금 양정중학교에서 사회교사로 재직 중이신 김나영 선생님이 직접 집필하신 좀 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연히 한번 작년이었어요. 24년도에 청소년 이제 뭐 이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억나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한번 방송에 이제 같이 출연해가지고 좀 인연이 있어서 또 책도 제가 한번 이제 어떻게 좀 기회가 돼서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뭐 집필을 하신 거긴 하지만 사실 뭐 저도 성인이지만 저한테도 되게 좀, 이런 또 현상이 실제 있구나. 경제 현상도 있고, 투자할 때, 이런 것들도 내가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드는 그런 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은 책이어서 한번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또 집필하신 김나영 선생님 직접 모셔서 뭐 어떻게 해서 이 책을 또 쓰시게 됐고, 네, 이 책에 대한 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시간을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김나영 선생님 제 옆에 지금 모셔봤는데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좀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양정중학교에서 사회 가르치고 있고요. 생활에 꼭 필요한 경제 금융 지식도 전달하고 있는 그런 교사이자 작가인 김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책에 이제 쓰신 거 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프로필 중에 실험경제반을 운영 되게 오랫동안 하셨던 건 이게 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제가 경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네네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제를 처음 배웠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이게 중학교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저만 재밌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재밌는 거를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 있는 네네. 분야를 이렇게 모의 실험이나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게 아이들이 이제 직접 해봐야지 네네. 좀 잠도 깨고 스스로 그렇죠. 하면서 이제 이게 본인이 정말 뭐 기업도 돼보고 뭐 소비자도 돼보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제 이론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뭐 수학도 거기서 좀 알고 경제도 알고 뭐 아니, 있습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하시는 걸로 네네. 제가 이제 네. 알고 있는데, 야, 그래도 아이들 반응은 어떤가요? 아이들은 반응 괜찮네. 재밌답니다. 재밌어요. 실제 또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책도 되게 많이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책을 어쨌든 이제 쓰셨는데, 사실 근데 이 책 좀 이제 집필 동기 말씀드리기 전에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경제 교육에 이렇게 뭐 원래 예전부터 관심이 이렇게 많으셨는데 어떤 또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이렇게 관심을 좀 특별히 갖게 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제가 재밌었고 네. 네, 특히 저는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요즘에도 그렇지만 수학이 네. 엄청 중요하잖아요. 수학, 예.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예. 그게 제가 경제를 배우기 전까지는 수학이 쓸모를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제를 배우면서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막 그냥 다항식, 인수분해 막 이런 왜 하지 네. 하고 있다가 아 이렇게 뭐 가격과 수요량의 그게 함수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최적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도 이제 쓰이는 것도 미분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재밌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문제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을 같이 하면서 풀어나가니까 재밌는 것 같아서 하면 좋겠다. 네. 라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네, 갖게 네. 되셨군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어쨌든 최소한의 행동경제학이라는 이제 책을 내셨고, 뭐 저도 읽어봤지만, 이런 이제 행동경제학을 쓰신 이제 분명히 좀 집필 동기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이제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게 경제학하고 심리학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합해진 네네네.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경제학에서는 보통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다라고 생각하고 다 모든 모델 그런 모형들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원래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할 때 사람들이 편향이 나타나고 오류를 범하더라 라고 하는 게 되게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패턴을 찾아내고 그렇게 인지심리학적으로도 이걸 보고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좀 하면은 고칠 수 있겠네? 네네. 라고 하는 거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좀 더 나은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나은 우리 같이 행복해지는 나를 만들자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네. 특히 요즘에는 사람들이 상향, 비교, 개미지옥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상향들이 개미지옥이요? 네. 그 개미 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개인 투자들을 개미 투자라고 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1억 2천을 벌고 네. 남들은 2억을 버는 세상 A가 있고요. 아, 나는 1억을 벌고 남은 8천만 원을 버는 세상 B가 있어요. 아, 어떤 거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이게 저는 질문의 의도는 알 것 같아요. 네. 질문의 의도는 1.2억이 맞아요. 그쵸? 맞는 것 같은데 네. 왜냐면 더 많잖아요. 1억보다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엔 대부분 사람 심리는 1억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이제 자기가 더 당연히 낫길 좀 바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 비교를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1억 선택하실 것 같은데 원래는 1.2억이 그 맞는 내용 아닌가요? 합리적으로 하면. 합리적이라면 A가 맞는데 네. 1.2억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80% 넘게 B를 선택을 하시죠. 80%나요? 네네.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다 B를 선택을 하는데 내 생활 수준이 어떠냐 보다는 남과 비교. 남들과 비교해서 그래서 워렌 버핏 얼마 전에 이제 은퇴하셨지만 투자계의 전설에 계신 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되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세상을 움직이는 게 탐욕이 아니라 시기, 질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저는 처음에 탐욕이 아니라 시기, 질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욕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본인의 욕망을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정말 이렇게 SNS를 막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왜 이렇지? 이런 비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보면은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해? 나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뭔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요즘은 심해지다 보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고 교육에는요. 그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사세고시 들어보셨죠? 이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그게 골드만삭스에서도 분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2007년에 우리나라가 그게 세계경제 대전망을 했는데 그때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은 교육열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게 점점 한 2050년 되면은 미국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을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다가 그러다가 2022년에 다시 전망을 하면서 2075년에는 한국의 그 GDP 전체 GDP가 지금은 2022년에는 한 10위권에 있지만 24위 정도로 내려갈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너무 교육이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쪽으로 나아가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저도 사실은 뭐 1.2억 선택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1억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아마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비교,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좀 질투라는 게 저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는 동기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를 좀 지나치게 되면 저 투자할 때도 그런 게 좀 되게 이제 그런 용어 들어보셨죠? 포모라고. 포모가 정말 투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거든요. 나 혼자만 돈 못 버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벌어요, 주변에. 맞아요. 결국에 이제 투자 판단 흐르게 만들고
그 반대로 이제 공포심이 들 때, 남들 다 공포심이 느끼는 뭐 그런 심리들도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국 투자할 때도 사실 뭐 그런 질투나 탐욕 이런 것들 멀리하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 그것도 쉽진 않아요. 아이작 뉴턴도 네. 그래서 힘들었잖아요. 근데 그 뉴턴도 제가 불더라고는 걔가 뉴턴 모멘텀이라고. 망한 걸로 아는데. 네,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살짝 벌었다가 나 그때 남의 회사 주식을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딱 오르는 거 보고 샀다가 올랐어. 네, 네. 팔았다가 근데 남들은 더 오르네? 이러면서 나만 그 포모를 딱 느끼면서 막 들어갔다가 정말 전 재산을 넣었다가 날렸다. 이런 얘기 맞아요. 뭐 있더라고요. 칠법 때문에 사가지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아마 투자하신 분들 중에 안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은 이제 대부분 그 좀 너무 좋다고 할 때 뒤늦게 사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이긴 한데 그 인간의 또 그런 이제 약간 어떤 질투, 탐욕이 그런 걸 또 그러니까 제어를 못하게 좀 만드는 도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서는 정말, 그러니까 저도 그런 남들하고 비교한 그런 포모가 되게 문제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이제 지필, 왜 이 행동경제학이 중요하고, 네. 뭐 지필 동기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한번 좀 들어가서 한번 제가 책 내용을 전 다 읽어보고 제가 질문지 다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한 것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프롤로그에 이게 나와 있던데 6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알람을 맞추고 이제 잠들었는데 10번째 알람을 끄며 겨우 일어나 아침도 못 먹고 지각할까봐 허둥지둥 뛰어간 적이 있다. 사실 이거 누구나 아마 이런 경험 나으셨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보통 좀 뭐 실제 제가 이제 아침에 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야 돼요. 이제 일을 하려면 일어나는데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민기적 거래요. 이제 네, 네. 그 10분마다 하나씩 맞춰놔요. 저도 알람을 맞춰놓는데 결국 일어나는 시간은 4시 40분 아니면 50분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껐다가 이제 잠과 좀 사투를 하는 건데 이게 아침 잠과의 사투 이게 인간이 사실 극복하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처음 생각한 의지와 달리 이렇게 나약해지는 거는 이게 어쨌든 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속성 자체가 인간이 이상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침도 앞 얘기를 했지만 예. 사실 이거는 이제 아침형 인간은 좀 쉬울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왜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구체적인데요. 미래는 추상적이야. 아, 미래는 추상적. 그래서 추상적이니까 그냥 막연히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네. 왜 보통 미래의 나는요, 그냥 타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미래를 위한 저축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딱 현재로 딱 닥쳐버리면 다른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꿀잠을 더 자고 싶고. 저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계획 같은 거 세우고, 저도 이제 좀 바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스케줄 맞춰서 하면은 되겠지는 막상 진짜로 그 시간이 되면 네.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네.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막상 닥치면 또 그게 안 너무 되더라고. 바쁘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저도 저도 이상하게 이제 그런 게 제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게 뭔가 계획대로 딱딱딱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거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미래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구나.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그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네,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네. 막상 그거는 사실 되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또 정상일 수도 있는 거네. 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네. 맞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관계를 맺는 행동 경제학이 이제 좀 주제가 보니까 주제가 한 6개로 나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가 관계, 인간관계를 이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시고 인간관계 맺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너무나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눈에 들어왔던 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다. 물론 이제 우리가 소개팅이나 이런 거 이제 이성을 만날 때 되게 첫인상 많이 신경 쓰는데 이 직장 생활에서도
되게 첫인상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띄어라, 눈에. 네. 저는 사실 직장에서 잘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주 보이면 호감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왜 그런 거죠? 그냥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면 네. 정말 그냥 눈에 띄는 것 자체만으로도 호감도가 증가한다는 게 있습니다. 아, 실험에서요? 네네. 인지심리학적으로.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는 게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노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일단 뿌린다. 네네. 그러면 왠지 많이 보면 유명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사실 이거는 이제 마케팅에서 쓰는 거고 그냥 뭐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뭔가 아니면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에게 뭐 이성에게 네네.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잘 인사해라. 아. 정말 너무 꼰대 같고 옛날 얘기지만 네. 그냥 그거 자체가 되게 좋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좀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면 네. 상대방이 호감을 가질 수밖에 네. 없다.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도, 저 친구 인사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번 더 인상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비주의도 되게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근데 직장 생활에서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자주 눈에 띄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호감도를 상승시키는 데는 자꾸 눈에 띄는 게 자꾸 안 보여버리면은 잊혀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을 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그리고 근데 자주 뛴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또 인상이 좋아야 되잖아요. 깔끔하고. 그러니까 사실 외모에도 신경 써야 된다. 네네. 그것도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외모에 대해서도 신경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예뻐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그게 아니라 아니고. 깔끔한 인상,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인상이 좀 깔끔해 보이고 그러면 네네. 눈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맺는 행동 경제학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눈에 띄우면 당연히 이제 한 번 더 인상이 남고 호감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주 좀 좋은 인상을 가지고 눈에 띄어라. 예.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책을 읽다가 좀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자꾸 언론에 트럼프 나오면 막 너무 힘들어요. 말을 막 하고, 다요. 예측이 안 되고. 네. 근데 트럼프의 그 책 이름이 거래의 기술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생각이 났어요.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네. 그러니까 여기도 나왔던 얘기가 먼저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얻고 싶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걸 먼저 제시하고 안 될 걸 알면서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좀 줄여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 되게 쉽게 또 수월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여기 책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는데, 실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사실 근데 너무 저도 좀 쉽지 않거든요. 뭔가 협상을 할 때 이거 분명히 못 받아들일 거 뻔한데 이걸 던져놓기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은데, 그렇군요. 네.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네. 그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실험을 통해서 여러 번 네. 그 이후에도 이제 심리학자들, 경제학자들 많이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게 진짜 잘 먹힌다고 발목해. 네. 그래요. 1보 후퇴, 2보 전진 네. 전략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게요, 정말 아이들이 많이 해요. 아이들이요? 네, 저희 애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아이들이 한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 애도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닌텐도 새로 나왔잖아요. 게임기, 예. 네, 닌텐도 사줘. 그래서 뭐 닌텐도 이거 예. 좀 안 된다고 할 거 뻔히 알면서 예. 좀 그런 포켓몬 카드 사줘. 그러니까 먼저 세게 던지면 어차피 안 되는 거 던져보고 네, 혹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 다음 카드가 있다. 네.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닌텐도 사주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상대적으로 포켓몬은 가격도 저렴하고 네. 뭐 이거 하나 사준다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뭔가 약간 그런 쪽으로 그러면 약간 고마운 느낌이. 예.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외로 그런 협상 전략을 잘 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불가능한 게 뻔히 보이는데 네.
던지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네. 그 지금 중학교에 계시니까 뭐 아이들도 가르치시겠지만 학교 내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뭐 안건이라든가 실제로 이런 거 혹시 이런 전략을 써 보신 경우가 있나요? 저는 잘 못해요. 아, 잘 못. 근데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네,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좀 느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의 관세를 145% 때렸잖아요. 네. 그 엄청 높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관세를 30%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30%도 엄청 높은 건데 네. 관세를 안 매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 이제 그 파트 부분에서 야, 이게 진짜 그 145%라는 숫자랑 30%는 결국에 없던 숫자가 생긴 건 똑같은 건데 네. 145%를 던져버리고 나서 이게 30% 가니까 오히려 막 이게 사실 딱 고마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 고마운 거 아닌가? 저도 그래서 야, 이게 참 무서운 기술은 맞구나. 네. 사람을 어떻게 보면 좀 현혹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실제로 우리 이 거래 기술이라는 게 네. 실제로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낼 때 되게 좀 중요한 네. 그런 기술 중에 하나다. 네. 예, 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네. 그거를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또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입장이 고마운 거 아니구나. 아, 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세게 던지고 나중에 이제 낮은 걸 네. 쓰면 아까 이제 아이도 포켓몬 결국엔 포켓몬은 없기가 벌써 네. 아, 그런 것처럼 네. 좀 냉정하게 네. 예,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예, 라고 좀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이제 책 읽다가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자동차가 뭘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중국의 BYD 얘기할 것 같은데 BYD가 되게 전기차 싸게 만드니까 근데 책에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도 타다의 나노라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격이 160만 원밖에 안 된대요. 네. 10만 루피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거 진짜 인도에서 엄청 인기 많겠다. 왜냐면 인도는 소득 수준이 좀 낮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망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왜 이게 행동 경제학으로 보면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사실 설문을 하고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가성비 좋고 네. 또 안전하고 하면은 잘 팔려야 되는 게 맞는데 뭐 하차감 때문에 망했다고 하더라. 아, 근데 저는, 우리나라 같으면 망해요. 한국은 하차감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걸 합니다. 우리 한국은 저도 일본 여행을 이제 가끔 가는데, 일본은 하차감을 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들이 다 작아요. 차가 많죠. 다 경차 타고 다니고, 저번에 대만을 한번 갔는데, 대만은 그냥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네.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좀 문화 자체가 네. 자동차를 일단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제 약간의 네. 그런 걸 재산으로 생각하기 네. 때문에 하차감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잖아요. 한국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근데 일본이나 대만을 보면서 느낀 건 여기는 하차감 이런 거를 안 느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구나. 그래서 뭐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저는 하차감 때문에 이게 안 됐어요. 인도는 오히려 좀 저가차가 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도 한국과 좀 비슷한 문화인가요? 인도가 자동차가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라 그렇게 아예 네, 생각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타타에서 만든 이 나노라는 자동차인데 이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차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혔다고 해요. 근데 마케팅도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왜냐면 그 타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싸게 내놨다는 거는 마케팅 했을 때 네. 인도 사람들이 만약 하차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너무 이거를 소득순위 낮은 사람만 차는 인식을 줘버리면 그때 이제 안 팔렸을 것 같은데. 타타 회장님이 네. 봤을 때 이제 시골 길을 걸어가는데 네. 왜 스쿠터에 아빠가 운전을 하고 네네. 아이가 막 뒤에 타고 엄마가 아이를 또 안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넷이 그렇게 타고 가는 거 보고 너무 위험해 보여가지고 이런 거는 좀 안 좋겠다 해서 설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더니 그런 가성비 좋은 차가 있으면 타겠다라는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실 설문을 할 때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내보이기가 싫은? 자기 진심보다는 거기 좀, 상황에 맞게.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은 차다라는 거를 이제 내세웠는데 그게 오히려 잘 안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진심하고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타다 회장님도 어쨌든 되게 목적은 괜찮았네요. 이제 네. 이런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가성비 있는 차가 필요했고 네. 그거를 사실 현대차가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예. 어느 나라 회사가 와서 그 싼 차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을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근데 그걸 알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결국 인도도 결국 되게 이제 자기의 신분, 예, 이런 이제 그런 문화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되게 그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그 루프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열고 이렇게 일어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는 걸 엄청 좋아한다고 해요. 그런 또 문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이게 또 나라마다 또 다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기업을 뭐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뭐 인도에서 사업을 혹시 하게 되면 정말 인도 사람들의 행동 이 경제학도 우리랑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네. 이게 문화마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해. 이거 어떻게 보면 마케팅 교재로 써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그 면접관들의 그 단골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네, 저도 사실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그 작년 말에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좀 이게 그 사람이 좀 이제 필요해가지고 면접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맞아요. 이게 저도 물어봤어요. 왜 지원했냐? 네. 그 입사 동기잖아요. 네. 동기를 이렇게 분명히 어디든 다 물어볼 것 같아요. 근데 행동경제학을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굉장히 현명하게 잘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선생님이라면 어떤 좀 팁을 주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 면접관이 어떤 분들인지 안다. 안다. 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면접관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네. 어떤 것을 뭐 만약에 학교다라고 하면은 학교에 면접을 간다라고 하면은 뭐 연구하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한다라든지. 네. 그러니까 뭐 유사성 효과라고 하는데 나랑 좀 유사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아무래도. 네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사실 제 성이 없는 게 가까워서요. 진짜로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나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 네. 그런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인천에 있는 대학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 집이 가까워서 오려고요. 근데 안 뽑아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그거 좋기는 한데 그럼 좀 성의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물을 주는데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똑같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그렇다고 네네. 하더라도 이거 내가 이태리 니스에서 되게 힘들게 막 부에서 온 거야. 막 이거 안 깨지게 오느라고 되게 네네네. 힘들었어라고 하는 거랑 그 마트에서 사왔어 요 앞에서라고 하는 거랑 되게 느낌 다르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은 거라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거래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거래 비용이 큰 게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좀 큰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서도 그게 사실 이제 가까워서도 맞더라도 네.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 되게 성의 없게 들릴 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라는 그거 거를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저를 잘 봐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그 말을 좀 이렇게 좀 포장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또 솔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그런 물론 이제 면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필요한 인재를 찾는 거니까 그러니까 직무가 뭐 제일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정말 비슷한 그런 이제 능력을 딱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겹치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좀 더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더 이제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면접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면접관이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왔구나라는 거를 좀 어필하는 그것도 사실 기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진짜 이제 회사에서 인사 관리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학 전국이. 근데 이게 고시 공부를 하다가 안 돼서 저 고시 공부하다가 안 되고 아, 여기 왔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고시 공부 열심히 한 건 좋은데, 뭐, 또 안타깝잖아요. 또 안 돼서 그런 거. 그렇죠. 안타까운 건 또 알겠는데, 네. 그럼 결국엔 우리 회사 고시보다 못한 건가? 면접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들고, 근데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네. 굉장히, 어쨌든 이제 아다르고 되게 어다른데, 그렇죠. 네. 그걸 좀, 면접하실 때도, 그러니까 이 행동 경제학이라는 게, 네. 어쨌든 뭐, 저는 읽고서 투자 관점으로 많이 생각도 했지만,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케팅도 그렇고, 내가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아까 제가 관계를 맺는 행동 경제학이라고 한번 주제 좀 말씀드렸는데,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뭐 책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좀 더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하시면 더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는 우리 모두가 사실 좀, 저도 항상 계획을 세우거든요. 아, 이번 주엔 이렇게 하고, 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죠. 뭐, 회사분들 뭐, 특히나 더 그렇죠. 네. 뭐, 팀 단위로도 그렇고, 사업부 단위로 그럴 텐데, 저도 이제 강연회를 좀 굉장히 좀 자주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강연회를 앞두고, 이게 강연 원고를 제출해야 되는 마감일이 이제 다 돼서야 원고를 넘기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 저도 계획은 좀, 이렇게 해서 좀 미리 드리자, 이렇게 네. 하고 싶은데 막상 하면요, 네. 그게 좀 사실 잘 안 돼요. 네. 뭐 바쁜 것도 있겠지만, 근데 미리 만들어지면서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원래 좀 인간의 속성이 좀 이런 건가요?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도 네. 결국 그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건지, 예. 저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되게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진짜 잘 미루는 사람인데요. 예. 안 미루는 사람이 있대요. 안 미루는 사람이네. 안 미루는 사람들이 있고 미루는 사람이 있고 네. 저는 미루는 사람에 속하는데요. 네. 항상 잘 미룹니다. 근데 신기한 게 중요한 일을 더 잘 미뤄요.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의 경중이 있으면, 네. 그런가? 신경 쓰는 일. 신경 쓰는 일을 좀, 뒤로 미루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좀 잘하고 싶고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잘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신경 써서 그러니까 왜 대충 해도 되는 거는 빨리빨리 그냥 해보고요. 근데 잘하고 싶은 거를 좀 생각이 좀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신기하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미루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감에 막 쫓기면 후회를 하죠. 근데 자꾸 그렇게 되는데 이게 대단한 사람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혹시 잭슨 폴록 아시죠? 네. 그 화가. 네. 네. 그 사람의 제일 이제 큰 작품이라고 하는 게 가로가 6m, 세로가 2m짜리 격화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그거를 이제 의뢰를 받았던 거는 한 뭐 몇 개월 전에 이제 뭐 6개월 후에 좀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하루 만에 완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하루 만에요? 네네. 하룻밤에.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Falling Water라는 집이 있어요. 네. 폭포 위에 집을 딱 지었는데 그게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지은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도 1936년에 지은 집이에요. 근데 네. 지금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의뢰를 받고 나서 9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게 가능한가? 저도 약간 스타일이 좀 중요한 거는 신중히 하다 보니까 미루긴 하는데, 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제 설계도를 좀 달라. 근데 안 주니까 이제 설계 의뢰했던 사람이 좀 가볼게요.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급하잖아요. 그때 급하죠. 거기 이제 조수들이 막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막 그 조수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말 연필 깎기가 바빴다. 너무 빨라가지고. 너무 빨라가지고. 네. 그래서 2시간 만에 딱 완성을 했대. 세상. 네, 근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이 그냥 꾸물꾸물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게으른 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 되게 머릿속에는 계속 예. 어떻게 해야지. 다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펼쳐지는 거는 그때 2시간 만에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보통은 시간 관리를 잘 못했어 라고 이제 평가를 그지, 보통 그지. 하죠. 근데 이거를 원인을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미루고 있으면. 그죠, 불편하네, 되게. 계속 이제 뭔가 남아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도 이게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을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중요해서 그 부담이 너무 커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결책이 있나요, 근데 이게? 해결책이 잘 없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저 예전에는 되게 그게 심했어요. 이렇게 뭔가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자료도 뭐 이거에 관련된 건 다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시작하자. 일단 하자. 일단 그냥 시작하자. 좀 준비가 덜 됐더라도. 그거 하나가 그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은 반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작은 반이 아니라 90%다. 일단 하고 보자. 네, 그러면 이제 왜, 그렇잖아요. 일단 뭔가를 시작을 해놓으면 그게 계속 이제 끝내고 싶은 그 마음이 네네네. 또 생겨가지고, 네. 왜 드라마도 중간에 툭 끊어버리면은, 네. 가르니 쿄가라고 하는데, 네. 왜 끝맺음이 결말 잘 안 맺고 갑자기 툭 끊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남는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일단 하면 뭔가가 된다라는 거랑 마감일을 조금 자기 스스로 여러 개를 좀 쪼개는 거. 마감일을 쪼개요? 예. 여기까지는 얼만큼. 사실 출판사, 단계별로 하자는 거야? 네. 이렇게 여기 이 책을 쓸 때도요. 네. 출판사에서도 어디까지 얼만큼 해주세요를 아, 쪼개시더라고요. 쪼개서요? 네, 그래서 얼만큼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네. 네, 그렇게 했던 게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떠셨어요? 그렇게 이게 쪼개서 하니까 훨씬 더 나으셨나요? 이게 어떨 때는요. 네. 이게 한꺼번에 확 써지는 게 더 좋은 게 있어요. 특히 어떤 문학이다, 소설 같은 그런 흐름이 있는 작품. 네네. 그런 거는 한꺼번에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고, 네, 이렇게 끊어 가도 되는 거는 또 끊어서 하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단계별로.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안 미루는 사람이 있고 미루는 사람이 네.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험을 해봤는데, 미루는 사람하고 안 미루는 사람하고 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미룰 때, 이렇게 처벌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야단치고 처벌. 막 이런 거 그랬는데, 그 미루는 사람들은요, 처벌을 하면 더 안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오히려 채찍을 하면 네, 더 안 해요. 받는다? 더 안 해요. 그래서 그게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 못했다라는 표현을 심리학에서 쓰는 이유가 더 안 해버려요. 그게 더 부정적인 감정이 더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 만약에 이제 그런 자녀를 네. 두신 부모님이 있거나 이제 직장에서는 그런 직원이 네. 있으면 좀 칭찬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미루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약간 미루지 않도록 이렇게 약간 이거도 되게 잘했는데 뭐. 또 격려를 해달라? 이제, 그거를 근데 왜 이렇게 못했어?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애네요. 오히려 더 이렇게 다운돼가지고. 네, 지금 조금 뭔가 힘들지 뭐 약간.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게, 네. 이때까지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야, 그것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다고. 아니야. 이거 정말 중요한 오늘 내용 하나 배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마음으로는 이제 미루고 싶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이게 강연을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강연을 해야 되니까 계속 주제는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주제들을 다 모으는데 물론 시간은 걸려요. 근데 어쨌든 거의 마감 다 돼서 항상 드리긴 해요. 네. 결론은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때마다 저도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만들 때마다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네. 그래서 결국엔 빨리 만들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되는데 그거 자체가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되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타일에 또 맞게 하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책과 함께 톰은 위대한 법칙을 알아냈다.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갖고 싶도록 만들려면 그것을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면 된다. 이게 톰 소여의 이제 모험에 나오는,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많이 아마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크 트웨인이 쓴 이제 책인데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갖고 싶도록 만들려면 그걸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어야 된다. 희소성을 좀 만들어라. 좀 이런 내용 같긴 한데 네. 이거를 그 책에는 앵커링 효과라고 이렇게 쓰셨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우리가 지금 매일, 뭐 저도 매일매일 선택하잖아요. 어떤 날은 이제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저는 주로 아메리카노 위주 마시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막 단계 당겨가지고 그 카라멜 마키아토가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네. 근데 몸에는 좀 왠지 안 좋을 것 같아서 타니까. 네. 네, 그럴 때 고민을 하거든요. 선택할, 뭘 할까?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제 매일매일 그런 선택들을 항상 하잖아요. 어디 가든 간에. 네. 근데 이 앵커링 효과가 선택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흑진주 얘기를 제가 흑진주. 써놓기도 예. 했는데, 흑진주가 처음 이제 발견이 됐던 때가 그 2차 세계대전 때였나? 뭐 그렇대요. 네네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찾았대요. 흑진주를. 흑진주가 인기가 없었대요. 지금은 흑진주 뭐 정말, 네. 예, 엄청 그런데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보통 지금은 그냥 하얀 진주보다도 조금 가격이 더 네. 비싸다고 하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찾는 거를, 이거를 좀 어떻게 팔아볼까라고 한 그런 거래상이. 아, 요거를 뉴욕에 있는 친구, 그 티파니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런 데다가 거기에 좀 되게 비싼 막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있는데 같이 좀 진열해줘.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거랑 같이 놓고 또 이제 그런 잡지들 있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또 뭐 온라인이 대세지만 그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만 보는 잡지가 네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게 괜찮아 보이고 네네. 가격을 그리고 처음에 되게 비싸게 매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기준점이 되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비싼 거구나 라고 아. 갖고 싶어지게 돼요. 아, 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여성 네. 속옷 브랜드인데 거기서는 여자 속옷에 다이아몬드를 박힌 속옷을 다이아몬드요? 네. 속옷으로? 아니, 왜 그런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팔 생각은 아닌 거예요. 아, 팔 생각은 아니에요. 팔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비싸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빅토리아 시크릿은 되게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미지를 이렇게 내겠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서 파는 다른 것들은 왠지 싸게 느껴지는 기준점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아, 그러니까 기준을 그렇게 아예 네. 이거는 비싸. 네. 얘는 비싼 브랜드야. 네. 이걸 아예 네. 각인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고든 램지 버거에서도 좀 그거 막 10만 원 넘는 일 아니에요, 그죠? 14만 원이라고 14만 하는데 하던데 그것도 이제 거기서도 사실 14만 원짜리 버거를 사람들이 많이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겠죠. 제 너무 봐도 비싸니까. 거기서 이제 뭐 저 사 먹고 왔어요. 그랬는데 네. 또 그래서 뭐 먹었니? 그랬더니 3만 원짜리 먹었다고. 근데 보통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금 보통 저희 뭐 쉑쉑버거 처음 들어왔을 때 15,000원 버거도 네네. 되게 비싸게 비쌌죠. 느껴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햄버거가 많이 비싸지니까. 비싸졌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14만 원짜리 버거를 파는 데서 3만 원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거기다 탓을 네. 내려버리는 거네. 네. 여기는 비싼데 비싼데 여기 3만 원은 싼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트럼프 거래 기술과 또 약간 그렇죠. 겹쳐져 있는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그 사람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사실 13만 원이라는 거는 진입장벽이 높아요. 당연하죠. 뭐 햄버거 하나에 어떻게 14만 원 내고 먹겠어요, 사실. 네. 심리적으로. 근데 그런 낯을 내려버리면 거기서 이제 판매하는 다른 상품들이 가격이 사실 3만 원도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네. 굉장히 싸 보이는 이거 왜 이렇게 저렴하지? 네. 이런 효과를 또 만드는데 어쨌든 내가 고든 램지에서 또 먹었기 때문에 뭔가 좀 희소한 걸 먹었다는 네. 그런 또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마크 트웨인이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이제 뭔가를 갖고 싶게 만들려면 손에 넣기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엔 이런 앵커링 효과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데도 좋아하는 가수의, 제가 책 읽다 보니까 네. 그 가수가 누구예요? 가수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 이거 사실은 제가 가수라고 썼지만 사실 저는 이거는 오페라였고요. 아, 오페라요, 오페라. 아, 제가 너무 취향이 좀 아, 달라가지고 네네네. 가수라고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보니까 그 네. 콘서트를 자주 가신다고 이렇게 네네. 쓰셔가지고, 근데도 몸이 되게 이제, 아니, 그 폭풍우를 뚫고 운전을 해서 이제 콘서트를 기어이 보고 오셨다고 이제 책에 적혀 있는데, 티켓 값이 10만 원이니까 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뭐 저라도 포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또 그날 몸도 안 좋았고, 이제 운전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 콘서트도 결국엔 집중을 전혀 못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 누구나 이거 포기 못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 콘서트에 내가 몸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비싼 돈을 이미 지불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안 가는 게 결국 합리적 선택이다. 이게 좀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티켓 값을 지불했지만 이제 지금 회수가 안 되면 매몰 비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막 아픈데, 아, 저 그때 진짜로 가가지고요. 너무 기침도 못 하잖아요. 거기서 막 그러겠죠. 다른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근데 막 되게 힘들게 막 기침 참아가며 있다가 와서 더 힘들었거든요. 더 아프고. 네. 너무 힘든 그 기억밖에 없어요. 정말 참으면서. 술 한도 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런 그거에 집중을 진짜 전혀 할 수가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길었어요, 또. 그렇죠. 2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근데 집에 와서 그냥 편히 쉬는 게 훨씬 나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었죠. 근데 그 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당연히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가서 보고 아프고 그랬으니까 참 어리석은 네.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네. 이제 얘기해 주신 대로 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뭔가 제가 좋아하는 거에 만약에 뭐 공연을 보거나 이럴 네. 때 이게 비싼 돈 지불했는데 결코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몸이 근데 진짜로 아예 못 움직일 정도면은 아예 못 갔겠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내가 좀 힘들어도 당연히 갔을 것 같긴 하거든요. 막 미놀 막 네. 그거 먹으면서 막 있었어. 근데 어쨌든 그런 걸 포기하는 게 사실 좀 네. 오히려 합리적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보면서 느꼈던 게 주식 투자에 되게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서 그러면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손해가 커요. 네. 손실을 받거든요. 근데 손절매라 그러죠. 아닌 거는 사실 지금이라도 자르고 맞아요. 다른 걸로 교체라든가 현금을 하는 게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되게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세요. 예. 이 주식도 책에도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어렵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포기를 못 해요. 예. 근데 이게 과감하게 이제 저도 이제 아닌 거는 팔아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인간인 이상 되게 쉽지 않아요. 손해보고 파는 거를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워하고, 예. 좀 꺼려하는 게 좀 사람들이 이제 보통의 좀 속성인데 결국엔 이제 우리가 투자에 적용했을 때 이 매몰 비용, 예. 결국 이것도 결국 매몰 비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미련이 있더라도 파는 게 좀 합리적이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좀 쉽진 않겠죠. 이게. 그쵸, 이거, 네. 그러니까 왜 20% 이익 본 거랑 네. 마이너스 50%인 주식 있으면 네. 20% 이익 본 거 먼저 팔잖아요. 그래서 이익 본 거 먼저 팔아요. 그죠?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이제 저는 논문에서 봤는데, 네. 진짜 직접 보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세요. 진짜. 대부분 이렇게 이익 난 거는 일찍 좀 파시는 경우가 있고 네. 부담이 없잖아요. 팔아도 뭐 네. 현금만 하면 되니까. 근데 반토막이 나면 네. 못 팝니다. 이게 아무리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해도 네. 이게 저도 많은 분들 상담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손해가 크면 클수록 못 파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손실회피라고 얘기를. 손실 회피. 네네. 네. 그러니까 보통 같은 크기에 만약에 10만 원으로 뭐 할래? 뭐 10만 원을 얻었어. 그런 뜰 때 생각하는 거랑요. 네. 내가 지갑에 있었는데 10만 원 잃어버렸어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잃어버린 게 훨씬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겠죠. 그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손실을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 이것도 이제 손실을 확정짓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은 책들의 논문에 나오는 게 이제 좋은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나쁜 주식은 너무 오래 가지고 네. 있는다라고 하면서 행동경제학에서 더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정말 내가 마이너스 막 손실이 막 나고 있는데 이게 괜찮아, 더 오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럴 때 내가 접하고 싶은 정보만 자꾸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 일개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다른 건 안 보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거에 대해서 네. 비난하거나 뭐 안 좋은 게 들리면 이제 애써 무시하고. 네네. 그죠? 네. 좋은 소리 하면 이제 그것만 듣게 돼.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더 것 같아요. 그게 더 커지는다고 네.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건 극복은 하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네. 성공하기 위해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일 수도 있지만, 아까 이 콘서트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몸이 안 좋으면,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주식 투자도 물론 내가 앞으로 좀 올라간다는 확신이 분명히 든다면 당연히 가져가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단지 손실 회피 때문에 네. 장기 투자하는 거는 오히려 그렇죠. 더 큰 손실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한 번에 되긴 쉽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는 좀 반드시 우리가 또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책을 보면 이제 옷을 좋아한다고 되게 자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사실 쇼핑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옷을 예를 들면 정장을 하나 딱 사자 이러고 가면 결국엔 뭘 갖고 오냐면 정장도 사는데 여러 개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굳이 안 사도 되는 거 그냥 주렁주렁 달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 충동 구매라 그러죠, 보통. 근데 선생님도 이게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진짜 많으신 건지 아니면 진짜 합리적인 소비 맛인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충동 구매가 많았고, 네. 요즘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만, 네네. 예전에는 정말 이제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고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이제, 안 사도 되니까 오세요. 놀러 와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입어보게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죠. 예. 네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영업이니까. 네, 예. 입어보게 하고, 손에 만지게 예, 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약간 입어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이제 행동경제에서 얘기하는 보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보유 효과요. 네네. 내가 어떻게 접촉을 하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순간, 어쩐지 내 것 같은 느낌? 사야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애착을 좀 가지게 되는 느낌? 그런 게 생겨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꼭 뭔가 좀 단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할인해요도 얘기를 하고 또 가면은 되게 친절하게 음료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뭔가 작은 선물, 작은 네네. 호의지만 네. 그럼 뭔가 진짜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런 거를요, 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오히려 무시해야 된다. 네, 그게, 그들이 왜 나한테 친절한가. 공짜는 없다. 그쵸? 세상에 공짜는 그쵸, 없다. 그쵸. 그리고 요즘에 이제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옷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문구류도 자잘한 것들 살 때 보면은, 5만 원 이상이면 무료 배송. 맞아요. 그런 거 많죠. 그쵸? 아니 5만 원 이상 사면 쿠폰을 준다. 그쵸.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해가지고 막 넣었어요. 그래서 5만 원 살짝 넘게 넣었더니, 네. 그때 또 뭐가 탁 떠요. 어때요? 그러면서, 8만 원 이상이면 쿠폰 6천 원. 또 막 8만 원 채우게 되는 막 이런. 그렇겠네요.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들인 거죠. 그런 거는 이게 그래서 사게 된 것들은 사실 안 쓰게 되는 거 많으니까
이러지 말자. 그냥 리스트 쫙 네. 적어가지고 요것만 사자라고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어떻게 뭐 매장에 가서 산다거나 뭐 온라인에서 클릭을 해서 산다거나 할 때도 주의하실 거는 내가 저게 얼마면 산다까지 얘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게 57,000원이면 사고 아니면 안 사. 그 이하면 사. 이런 게 있어야지 딱 갔는데 보면 가격표를 보면요. 뭐 1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데 20만 원, X 10만 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지 사고 싶거든요, 싼 거. 그죠. 예. 근데 이제 반값 파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대부분 그 좀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떼잖아요. 몇 프로. 예, 계속 XX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어쨌든 이제 당연히 뭐 이렇게 기업이나 네. 이런 데서는 또 상품을 판매해야 되니까 그건 하나의 전략은 맞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유혹들이 워낙 또 많기 많죠. 때문에 네.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직접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걸 제어할 수 있으려면 일단 본인 정하고 스스로 아예 정하고 뭐 살지를 명확하게 하고 네네. 그리고 그것만 사고 나와야 된다. 네. 예. 수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수트 살 때요. 만약에 이제 뭐 수트도 살 거고 벨트도 살 거고 네. 이렇다면 가격이 좀 싼 거부터 사시는 게 더 맞아요. 싼 거부터 사라고 해. 네. 가격이 낮은 거. 그럼 뭐, 그 예를 들면 이제 정장은 비싸니까. 뭐 그러면 벨트부터 고르자. 그죠. 아, 왜냐면 비싼 거를 딱 사고 나면은 네. 왠지 다른 것들은 더 저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고. 느껴져. 뭐 예를 들면 수트가 100만 원인데, 네. 벨트가 10만 원이다. 네. 근데 10만 원짜리 사고 수트 100만 원 사면,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보이는데, 반대로 100만 원짜리 사고 10만 원짜리 사면, 그거는 이제 더 이거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쇼핑을 하는 게 좋다. 네. 오히려 이렇게. 네. 그래야 이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다. 그건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여행 같은 거 가다 보면 만약에 이제 비행기나 호텔 같은 거 만약에요. 좀 비싼 데를 하잖아요. 네. 확실히 과소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비싸 버리니까 네. 다른 게 가격이 싸게 그렇게 거죠. 싼 건 아닌데 이게 갔다 와서 보면 싼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싸 보이는. 네. 맞아요.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예.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이제 소비도 물론 이제 주식 투자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소비할 때도 역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행동 경제학이 무엇인지 좀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심적 회계라고 하는데 네. 그 심적 회계라는 단어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직장인들 그러잖아요. 밥배 따로 있고 술배 따로 있고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 마음속에 회계 장부가 있다. 네. 네. 이걸 적으셨는데 이게 정확히 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카드를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저 대학생 때는 현금 넣어가지고 다녔었거든요. 네. 현금을 지갑에 뭐 10만 원 넣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없는 거예요. 네. 누가 가져갔나? 근데 제가 쓴 거죠. 썼는데. 썼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모른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네. 뭐가 있을까 하다가 네. 2만 원을 꺼내가지고 제가 학생증 뒤에 이제 꾸겨서 넣었어요. 이렇게 접어서. 네, 1년 뒤에도 있더라고요. 1년 뒤에도 네. 까먹으신 거 아니고요? 아니고요. 비상금이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넣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지갑에서 뭐 바뀐 위치는 몇 센치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이건 비상금이라서 절대 쓸 수 없어라고 되니까 안 쓰게 되는. 애초에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거는 비상금이라고 그냥 애초에 목적을 정해버렸다. 네. 그게 심적 회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로또 4등 하면은 얼마 나오죠? 한 5만 원 나오나요? 로또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마 잡을 거예요. 네, 근데 네. 5만 원이 만약에 그렇게 뭐 이렇게 복권 당첨으로 5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랑 뭐 알바를 해가지고 5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는 5만 원은 쓰는 게 좀 다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드시면 뭐 1억 원을 막 적금으로 5년 동안 모은 거랑 뭐 이렇게 복권 당첨 1억이랑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똑같은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르게 그러니까 느낌이 다르고 씀씀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돈이
이름을 어떻게 붙여놓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느껴지고 쓰임도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예 목적으로 통장을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뭐 딸의 학자금, 네. 이거는 아들 결혼할 때 쓰는 자금, 뭐 이건 생활비, 비상금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따로 계좌를 만들어 놓고 뭐 이건 2년 후에 전세금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사실 전세금이나 이런 거는 2년 후에 써야 되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근데 저도 진짜 좀 이 말씀은 저도 이제 구독자분들 꼭 했던 게 제가 얼마 전에 네. 상담받은 것 중에 하나가 네. 전세 자금을 이렇게 투자하셨는데 네. 물리신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네. 해드렸고 왜냐면 이게 딱 목적이 딱 정해진 건데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 주식 투자할 때도 이게 딱 어느 정도 목적을 정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걸 그냥 네. 빼서 써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정해 놓으면요. 그 계좌가 2년 후 전세금은 사실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만기가 있는 채권이나 만기가 네. 있는 뭐 예금이나 이렇게 해놔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뭐 20년 후에 아들 장가 보낼 때 쓸 거 막 이렇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주식 투자 길게 보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기와 그러니까 어떤 기간, 투자 기간 이런 거를 그 목적하고 맞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투자를 할 때 정말 장 안 좋을 때 네. 다 사람들이 정말 막 패닉에 네. 막 공포에 질렸을 때 투자하면 좋다고들 하잖아요. 많이 그쵸. 그때. 예. 우리나라 그 존 템플던 경이 우리나라에 1997년 12월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IMF 때. 예. 근데 그때는 사실 다 이제 우리나라 팔고 나가는 시점이었는데 네, 이제 그렇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기회를 잡으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공포장이 왔을 때 살 수 있는 현금 계좌 예, 그것도 따로 만들어라.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심적 회계상으로 목적을 미리 다 정해놔라. 네, 네. 돈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시로 뺄 돈, 이거는 네, 생활비 통장. 맞아요. 뭐 이거는 자녀 교육비, 네. 아니면 주식 투자도 세분화해가지고 이때 폭락장 왔을 때 쓸 돈은 미리 좀 여기 네. 현금을 좀 넣어놓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뭐 투자할 돈은 그대로 투자를 하고 네. 이걸 목적을 명확히 정해야지 네. 그게 아니라 이게 너무 뒤섞여 버리면 결국 이제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결국엔 좀 성과 내기가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돈을 또 막 쓸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좀 저도 이 내용 보면서 뭐 이게 심적에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뭐 이거는 어디다 쓰고 이건 어디다 쓰고 이렇게 좀 정해놓고 네. 쓰는 편이긴 한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없는 돈은 그냥 또 되게 쉽게 써지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그 내가 정해놓은 돈보다 그냥 쓰는데 그렇게 뭐 그냥 막 꺼리낌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막 쓰게 되고 그런 좀 상황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돈마다 다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히 정해놓고 쓰면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뭐 예산을 좀 꾸릴 수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큰 선물보다 작은 선물 여러 번 주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문장도 있었는데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100만 원짜리 아이패드 선물 받는 게 네.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 매달 한 번씩 10번 받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이사님을 누가 본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마다 이게 있어요. 이거를 선물로 받았다고 치는 수준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걸 부킹 프라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장부잖아요. 네, 기입하다. 그러면 네. 그렇게 이거 선물로 받았어. 이거 나 만족스러워라고 기입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는데 그 네, 네. 선물도 그렇고 네. 그 정도가 사람마다 달라요. 아 다르다. 근데 이제 그게 높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고 네. 근데 그게 좀 적으면 그 부킹 프라이스에 맞춰서 그거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였는데 사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그렇긴 다르다. 하죠. 근데 그 부킹 프라이스에
좀 그거보다 높은 정도로 여러 번 하는 게 나눠서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로 적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에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네. 당연히 뭐 아이패드 이렇게 선물하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 없죠. 당연히 좋은데 뭐 진짜 너무 고맙죠. 고마운데 그 오히려 효과로 보면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주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나와서 이렇게 자주 네. 선물을 주면 오히려 나중에 감동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네. 네. 예, 또 인간관계도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저도 이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주자주 이렇게 선물 주는 것도 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그걸 좀 다시 한번 좀 느껴봤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이제 이런 경제교육 책도 많이 쓰시고 하시니까 투자를 분명히 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하고 계시면 주로 어떤 상품, 뭐 다양하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다양하게요. 네. 예. 글로벌 자산 배분. 글로벌 자산 배분이요? 있고요. ETF 하고 계시나요? 아, ETF. 저는 ETF도 어떤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패시브 인덱스 ETF 해서 정말 나라 다양하게 해서 S&P 500하고 다우 30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니케이하고 한국 것도 하고 있고 뭐 토픽스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로스톡스도 되게. 그러니까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로 주식 쪽이세요? ETF도 아니면 뭐 주식 쪽. 금도 그냥 주식 주식 쪽 하고 있고 그리고 금을 현물로 KRX 금을 KRX 금연물로 금연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좀 너무 좀 불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약간 좀 단기 채권하고 발행어음 이런 약간 현금성 그런 거 좀 많이 늘려놨죠. 근데 이게 네. 제가 딱 이제 얘기를 옆에서 좀 듣다 보니까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대로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현금보다는 다른 걸로 좀 바꿔서 하자. 예. 네. 그렇게 지금 하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맞나요? 시형 발행어음은 네. 그냥 뭐 거의 현금 네. 거의 현금 그러니까 이제 맞을 사실 수시 입출금식 그 예금은 네. 이자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근데 거기보다는 네. 어떻게든 이자를 좀 더 줄 수 그쵸. 있는, 또 물가 상승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뭐가 됐든 간에 좀 뭐가 됐든. 바꾸자. 네. 네. 그걸 되게 좀 실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적립식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패시브 인덱스를 적립식으로 꾸준히 좀 사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신경을 못 써요. 그러시겠죠. 신경을 잘 못 쓰고 잘 모르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사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네.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냥 시장을 따라가는 정도로 물가를 방어하자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다양한 이제 대체 자산 같은 것도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그럼 이제 매월 그럼 적립식으로 이렇게 꾸준히 모아가시는 네. 그런 스타일로 지금 네.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러셨으면 되게 제가 봤을 때 성과가 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적립식으로 꾸준히 모셨으면 네. 아닌가요? 성과가 괜찮아요. 그죠? 예. 네, 성과가 적립식 괜찮아요. 제가 어떤 이렇게 데이터를 봤거든요. 네. 실제 이제 미국의 그 스파이라는 ETF도 네.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타이밍 제고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그냥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했던 게 훨씬 성과가 좋다라는 그런 네. 이 조사 분석 결과도 있긴 그러니까 저희 하더라고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냥 사니까 괜찮던데요? 그게 훨씬 더 좋은 네. 성과를 냈다. 네. 예. 그래서 적립식 투자, 저도 사실 적립식 투자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제 직업상 제가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는 금지가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개별 종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 예, 그게 이제 법으로 금지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로 하는 게 뭐 채권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 퇴직연금 같은 데 있잖아요. 퇴직연금, 이렇게 개인연금 있으니까 거기서 주로 ETF 같은 거, ETF나 아니면 이제 펀드 같은 거 그걸로도 운영을 하긴 하는데 저도 사실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저도 이제 매월 꾸준하게 좀 적립식으로 하는데 확실히 적립식이 이렇게 저도 적립식이 뭐 고수익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안정적으로 수익은 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적립식으로 한번 좀 꾸준히 투자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요즘 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예전에 고등학생 대상으로 한번 주식 강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너무 놀랐어요. 아니, 고등학교에서 이게 주식은 금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번 이제 고등학교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주식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놀랬던 게 와, 지금 요즘 친구들은 진짜 다르구나. 주식에 관심 진짜 많구나. 그걸 느꼈는데 지금 중학교에 계시니까 네. 중학생들은 그래도 조금 더 어리니까 투자에 그렇게 관심을 갖을 것 같진 않은데 좀 관심 많아요. 어때요? 어떠세요? 관심 많아요. 많아요? 네. 예. 요즘에 아이들이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카드 쓰거든요. 요즘은 체크카드. 예. 네. 그죠. 근데 체크카드 앱에 보면은 요즘에 모의 투자 기능이 다 있어요. 아, 모의 투자 기능이 있어요? 네. 어. 근데 똑같아요. MTS랑 똑같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거기에 이제 모의 투자금을 주고 네.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 음. 거기 보면은 이제 주식 종목들도 그죠.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막 누구는 얼마 뭐 이렇게 벌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번 건 아니지만 모의 투자로. 그렇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관심을 갖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진짜 사줘라고도 그렇구나. 하고 막 예, 그러면서 본인은 진짜 투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용돈 사서 용돈으로 뭐 주식도 산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 이제 경제하시는 거 아니까 네. 그 이제 중학생 친구들도 분명히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자하면 되냐? 내가 하는 게 맞냐? 네. 되게 막 질문도 많이 하고. 질문하고 어떤 거 사냐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런 거 되게 많이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개별 주식을 뭐, 모르니까 네네네. 나 모르는데 모르고 근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학생들이 어쨌든 이제 투자 교육을 받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학교 뭐 교과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좀 조언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할 때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자녀한테 혹시 금융교육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리고 그 친구들도 아마 직접 물어보실 것 같긴 한데 부모님들도 되게 그런 고민이 크신 것 같아요. 뭔가 금융교육은 시키고 싶고 투자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네. 또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사실. 네, 네. 예, 또 관심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좀 그럴 때 어떻게 금융교육을 좀 청소년들한테 시키면 좀 좋은지 부모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괜찮은 투자처인지 찾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긴 하거든요. 기업이. 기업이.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때 그거 보는 법은 알려줘요. 재무제표 이런 거 이제 너무 관심 있고 동아리에 학생들은 그런 것도 알려주고 찾아보는 걸 하기는 해요. 네. 거기서 스토리도 찾아보고 하는 거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해서 나랑 좀 가치가 잘 맞는 기업을 찾아서 내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주인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성장을 해나가는 것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더 좋은 점은 더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더 좋은 점은 내가 투자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까 뭐 희소한 그런 네네. 얘기를 했지만 그런 희소한 걸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러니까 생활에서 뭐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 수도 있고 네네. 아이디어를 낼 수도 네. 있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실현을 해서 하면 펀딩도 받을 수 있고 뭐 요즘에는 뭐 크라우드 펀딩도 있고 네.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기업가적인 정신도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금융교육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주식 투자나 뭐 판부 네. 투자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좀 키워서 네. 본인이 직접 한번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네네. 예, 그런 것도 한번 교육시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요즘에 어쨌든 너무 투자하긴 되게 좋은 시절은 맞아요. 네. 환경이 뭐 그냥 내가 손만 까딱 하면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비트코인 매매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정말 좋은 세상 맞는데 그만큼 또 위험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위험에 되게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하실 때 좀 뭔가 좀 이렇게 우리 오늘 이제 주제가 그거잖아요. 행동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행동경제학 책 보면서 다시 한번 진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이번 기회에 주식 투자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다 심리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다스려야 물론 이제 투자라는 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해서 자산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최종 결정은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때 내 심리가 또 잘못된, 예, 만약에 심리 때문에 선택을 하면 나중에 또 내 재산에 엄청나게 좀 안 좋은 결과를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그런 이제 행동, 예, 또 심리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좀 이렇게 책 내용을 다 담기는 좀 어려워요. 이게 책이 두껍진 않아요. 되게 좀 얇은 책이긴 하지만 좀 금방 읽긴 읽었는데 내용은 사실 이제 안에 들어가면 되게 내용 자체가 깊이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시간 좀 넘는 시간 동안 요거를 좀 다 하긴 좀 어려웠고 다만 제가 예, 좀 궁금했던 내용들 위주로 또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좀 내용 위주로 한번 이제 질문들을 해드렸고 또 오늘 김나연 선생님께서 또 충분히 좀 좋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방송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청하신 분들은 방송도 물론 좋겠지만 실제 또 책이 또 주는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네, 책이 되게 좋은 게 한 번 읽으면 이게 연속성 있게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체계화가 되는 게 책인 것 같아요. 방송과 책은 저는 좀 그게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책을 통해서도 한번 공부를 하시고 행동 경제학이 정말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문 인터뷰어는 아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투자, 현명한 소비란 좀 무엇일지 그런 거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현명한 소비, 현명한 투자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고요. 비교하지 않고요. 본인이 어떤 세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본인의 주관과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해서 소비도 하고 투자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는 그런 소비자와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이 책 제목 최소한의 행동 경제학, 요 책 쓰신 김나영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책이 또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김나영 선생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